자, 그다음에 이제 버사의 서지적 관계 유형. 자, 요거는 이제 어 처음으로 국중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자, 대등 관계는 역시 똑같습니다. 표현 매체를 달리한 동일한 내용의 저작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등 관계하고 똑같죠? 예, 대등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수평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버사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틸렛의 파생과 기술 관계를 다 합해서 얘는 수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파생과 기술 관계니까 언어적인 변화, 그지? 원작과 상이한 버전, 혹은 아까 우리 기술이니까 뭐예요? 평자 들어가는 거, 그죠? 예. 혹은 번역서는 파생이죠. 예, 이것도 파생, 파생, 파생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파생, 파생과 기술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평 관계라고 한다. 연대는 전후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틸렛의 전후 관계. 자, 계층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틸레셋의 딸림 자료도 계층 관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계층 관계에 들어간다. 자, 특성 공유 관계도 아까 똑같죠. 하나의 요소, 특별한 서지적 관계는 없지만 하나의 요소가 동일하다. 특성 공유 관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요거 수평 관계하고 여기 계층 관계만 조심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인제 국제 목록 원칙 규범으로 가서, 자, 이 부분은 뭐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니까 자, 요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은 인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온라인 세대에 맞게 목록 원칙 규범, 온라인 이용자들을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로 된 저작, 즉 단행본 중심에서 인제 탈피를 하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자료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표목의 선정 형식에서부터 도서관 목록에 사용하는 서지와 증거 데이터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파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대체하거나 확장한 것이 이 규범입니다. 즉 앞에서 봤던 ICCP 1961년도를 ICP의 방식으로 새롭게 확장 대체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밑에 가 보시면, 자, 이 규범은 아까 봤던 FRBR의 개념 모형을 기초로 합니다. 예, 그래서 FRBR, FRAD, FRSAD의 개념 모형을 합해서, 그죠? 예, 여기에 기초해서 이 규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적용 범위는 서지, 증거 데이터, 현행 도서관 목록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적용이 되고, 또 이 원칙은 뭐 다른 분야도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서지 자원에 대한 기술과 주제 목록법에 일관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원칙은 최고의 원칙이 뭡니까 했을 때는 이용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가장 최고의 원칙이다 해서 이 부분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자, 관용법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 도서관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기술과 접근에 사용된 어휘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일치를 해야지, 그죠? 예. 우리가 서로 보기가 용이합니다. 활용도 용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법이 두 번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게 있죠. 일관성과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기술과 접근점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오겠죠. 각 분야들이. 그래서 보다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지 증거 데이터의 공유 가능성을 정대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표준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내용은 뭐 크게 볼 건 없고. 자,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개체 속성 관계는 아까 우리 봤죠? 자, 개념 모형 뭘 참고했다? FRBR,
FRAD, FRSAD에 정의할 개체 속성 관계 유형을 고려했는데 자, 요거는 서지 데이터를 위한 겁니다. FRBR은. 자, 얘를 둘은 증거 데이터를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FRAD 여기 보세요. 증거 데이터의 기능상 요건이라고 하고 FRSAD는 이 S는 subject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증거 데이터의 기능상 요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는 서지 데이터와 증거 데이터의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지와 증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거 FRAD에 뭐가 추가돼? 가족이 추가됐다는 거 그죠? 자, 속성하면 각 개체를 식별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는 개체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는 속성을 지니게 되고 개체와 개체 간에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록의 목적과 기능인데 아까 우리 목록의 기능은 첫 시간에 봤죠. 크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었습니다. 탐색, 식별, 식별은 구별입니다. 선정, 입수, 항해 기능. 그죠? 예, 5가지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서지 기술을 할 때, 자, 서지 기술을 할 때는 자, 여러분들 저작이 있고 개별 자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크를 입력할 때 뭘 보고 합니까? 그렇죠. 각각의 구현령에 대해서 독립된 서지 기술을 마크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구현령을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서지 기술 역시 구현령의 대표적 사례는 개별 자료를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저작과 표현형에 속한 속성도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기술 부분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근거해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을 표준으로 합니다. 예, ISBD 기술법을 보고 입력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기술부는 완전성의 수준을 달리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AACR에서 유래된 건데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마크 입력할 때 간략이 있고 중간이 있고 완전 수준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입력할 때는 간략, 중간, 완전 수준에 따라서 자기 도서관 규모에 맞게 입력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완전 수준으로 갑니다만 근데 이거는 수준은 또 규모가 다를 수 있잖아, 기관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성 수준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간다고 전달은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접근점으로 와서 자, 접근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데이터는 크게 2가지죠. 서지, 증거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은 다음 원칙에 따라서 접근점을 제어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어형 접근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거 형식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형의 이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레코드에 수록된 접근점을 우리가 제어형 접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30에 춘향전 하면 여기는 430에는 옥중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또 아까 우리 했던 여기 김서울이라고 넣는다면 여기는 김정식이라는 본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형 접근점이란 증거 레코드에 수록된 접근점을 얘기합니다. 자, 비제어형 접근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는 표현형, 구현형이 나타난 본표제, 즉 245 달러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 레코드에 제어되지 않는 이름, 표제, 부호,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제어형 접근점이다. 제어할 수 있는 건 요거죠. 그죠? 예, 요거고 나머지는 제어할 수 없는 4가지가 있다. 이름, 표제, 부호, 키워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접근점 선정해 보시게 되면
자, 서지 레코드에 대한 접근에서 자원에 구체화된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증거형 접근점과 자, 이게 제어형 접근점이죠.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현형의 표제 이거는 아까 제어가 안 된다 그랬죠. 예. 및 저작의 저작자에 대한 증거형 접근점을 포함을 한다 해서 자, 접근점의 성정하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100에 보시면 자, 달러 A가 있습니다. 달러 A는 기본 표목이에요. 개인명이 들어가겠죠. 자, D는 생물련이 들어갑니다. 자, T는 자원의 구체화된 저작 타이틀 즉 표제가 있다면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고 L은 언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KOR 혹은 ENG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접근점 선정하실 때 서지 레코드에 대한 접근에서는 자원의 구체화된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증거형 접근점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서 '얘들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아까 단체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2009 ICP에 와서 단체를 저자로 간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C에 와서 증거 레코드의 접근점으로 개체에 대한 증거 형식 이름뿐 아니라 이형의 이름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 춘향전, 옥중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부차적 접근점에 관한 내용은 관련된 개체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바로 뒷페이지 가서 38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용어 해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형의 이름 하면 아까 정거형 접근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차적 접근점은 서지나 증거 데이터 검색 확장을 위해서 필수 접근점 이외로 추가되는 접근점.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정거형 접근점은 제어형 접근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 뒤로 가서 자, 그럼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요 부분은 인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접근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지 레코드의 필수 접근점. 저작자 이름에서는 첫 번째 저작자의 이름을 필수 접근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저작 표현형의 정거형 접근점이 나왔잖아. 자,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100 생각하시고 ADTL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요게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작 표현형의 정거형 접근점은 여기 언어적인 거. 자, $A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100의 요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구현형의 본표제는 이해를 하죠. 예, 달러 A 245 달러 A니까 본표제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충 표제라고 하는 것은 245 달러 A는 달러 A인데 여기에 본표제에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잖아. 그럼 요걸 각갈로 해서 여러분 만들어서 넣어 줍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충 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발행 연도 혹은 출판년이 필수 접근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저작에 대한 제형 주제어나 분류 기호도 필수 접근점입니다. 자, 그다음 기술된 개체 표준 번호나 식별 기호 등록 표제가 있는데 이때 식별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고 같은 거 있죠. 회사의 로고 같은 경우. 예,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등록 표제는 연속 간행물에 해당하는 등록 표제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거 레코드에서 인제 필수 접근점에 자, 개체의 정거형 이름과 표제, 이형 이름 표제. 자, 개체 여기 식별 기호가 나오는데 그럼 이 식별 기호는 뭡니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ISBN이나 ISSN을 얘기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필수 접근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없죠. 다 뭐예요? 그렇지. 부차적 접근점이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외의 이름이라든가 혹은 본표제 빼고 그죠? 예, 이형 표제라든가
혹은 총수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발행연이 아까 필수잖아요. 예, 여기는 발행지는 어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 수록 매체, 유형, 내용 유형 이런 것들도 다 부차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다음 중 필수 접근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정거 레코드에 속하는 부차적 속성은 뭐 이 두 가지가 있다 정도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파리 원칙은 이건 1961 년도 그걸 얘기하고 여기는 2009 혹은 2016 개정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지 단위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FRBR의 영향을 받아서 구현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일 표목은 일단 우리가 다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증거 제어형 해서 접근점으로 표현한다. 자, 참조하면은 이형의 이름. 음. 이형의 이름. 통일 표제 하면은 역시 증거형 접근점 혹은 증거형 이름의 형식. 이렇게 이름이 보통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자, 저자 하면 이건 책의 느낌이 나잖아. 그 책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매체가 다 대상으로 되니까 창작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도서도 역시 서지자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목록 카드 시절에는 기본기, 부출, 분출 목록 카드인데 이제 목록 카드가 아니고 이제 서지 레코드, 증거 레코드인데 지금은 서지 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은 증거 데이터. 아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예, 다 데이터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다음 ICCP와 ICP를 우리가 서로 비교했을 때 자, 이 파리 원칙은 1961 년도 거니까 이건 뭐예요? 저자 서명 목록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 쪽에 목록이 대상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온라인 목록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이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얘는 인쇄 도서지만 얘는 텍스트가 아니고 모든 자료로 다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얘는 목록 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목과 표목 지수의 선정 형식에 적용한 거라면 얘는 표목이 아니라 기술도 포함을 해야 돼요. 나아가서 증거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서지 자원에 대한 기술과 주제 목록법에 대해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더라. 그다음 파르 원칙은 기술이 부분이 없죠. 예, 기술 부분은 ISBD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도서관 분야만 ISBD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인제 2016 ICP인데 아직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그죠? 그래서 언급만 했는데 자, 요 내용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자, 2016년 판에 발행 개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2016년 판은 목록 정보의 오픈 액세스, 검색 도구, 이용자 검색 방식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원인은 바로 이 오픈 액세스에 있다 하는 거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뭐 각 장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ICP 2009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자, 요게 FRBR부터 해서 AD/SADA 통합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FRSAD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개방성, 접근성의 원칙을 또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오픈 액세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상호 운용성. 자, 그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뭐 별로 없고 자, 6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ICP 일장의 범위에서 자, 이러한 언급은 삭제하고 주로 인제 도서관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한다. 왜? 다른 기타 영역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도서관 중심으로 일단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언급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다음 8 번에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아까 레코드란 용어 사용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증거 데이터.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봐 두시고. 자 근데 아직 여기에 관한 내용은 뭐 크게 나온 내용은 없으니까 뭐 그냥 한번 읽어 보는 걸로 예 가시고,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심으로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